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이 불거지고 있는 행정소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결과에 불만족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행정소송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늘어나는 이유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의 처분 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폭력의 경중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서 당사자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있긴 하지만 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요.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서면 확인으로 개최를 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종결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학교장 종결이 되지 못하고 일단 심의위원회로 가면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전담기구에서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만이 있었던 가해자 학부모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다 표현하지 못했다, 심의위원들이 적대적이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말만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개최 건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수시 합격 등 대학 입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돼서 행정소송에 가면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학생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나의 처벌 수위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더 강한 수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지만 처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행정소송을 상담하러 오시면 저는 답을 정확하게 내려드립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을 해서 처분을 없애거나 혹은 낮출 수 있다. 이거는 행정소송을 가더라도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래서 딱 두 가지로 구별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당연히 승소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학 입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 다시 한번 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법원은 대체로 심의위원회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증거 능력의 경우에는 법원이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그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는다기보다는 이 말을 신빙하게 할 다른 보충 자료가 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봅니다.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에서와 달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또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 폭행과 따돌림으로 가해 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심의위원회 기록을 보고 회의록도 다 봤지만 증거가 사실 부실했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한 것인지 혹은 다른 학생이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을 신뢰해서 학교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그리고 그 학부모님도 매우 억울해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증거, 심의위원회에 이미 다 제출되었던 자료지만 이 자료만으로 가해 학생이 가해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반드시 입증되는지 그 증거 능력을 다퉈서 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학생의 처분이 있더라도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또 사전적으로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서 이 처분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장기간 끌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도 일부러 소송을 거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민사고 강제 전학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요. 그리고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심을 계속 진행해서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례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 때문에 학교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법 제17조의 3, 제2항에 따라서 종전에는 가해 학생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아예 법원에서 이 사실을 피해 학생 측에게 통지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 가해 학생이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 학생의 의견을 반드시
반드시 청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해 학생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법원에 한다면 집행 정지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된 것이죠. 또한 이렇게 처분이 내려졌지만 생기부에 기르지 않도록 하는 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소가 제기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그러면 석 달이죠. 1심 판결을 마치도록 제소기간 제한까지 법률로 규정되었습니다. 종전에 행정소송이 1년, 길면 2년까지도 이어지고 또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면 사실상 3년, 4년 졸업할 때까지도 진행이 되면서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채 사실상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사태는 이제 벌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해 행위를 했지만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실제로 이제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몰렸다면 행정소송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 이 처분이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서 행정소송이 필요한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